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신개념 토크쇼 기부는 과학이다. 오늘 기부를 과학적인 시선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실아입니다. 기부로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바라는 주얼리정 정보석입니다. 기부는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이게 맞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맘때쯤이면 기부하는 사람이 확 느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있는 건지 참 궁금했는데요. 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분들을 우리가 모셨죠. 기부는 인류 생존을 위한 디딤돌이다. 기부는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구나.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것. 기부는 엔돌핀과 옥시토신의 파티이다. 저희가 기부에 관한 방송을 하러 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녹화 전에 제작진이 미리 돈부터 주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저도 방송 출연 몇 번 해봤는데 여기는 선불입니까? 그래서 사실 선불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네. 저희를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네, 이게 다짜고짜 10만 원을 정보석 씨한테 주면서 알아서 나눠서 돈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10만 원이거든요. 와, 드릴게요. 웬 돈이에요? 미리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두 분이서 이거 출연료 아니고. 아니고 나눠주셔도 되고 다 가지셔도 되고 마음 내키는 누굴 대로. 나눠줘요? 우리 둘이? 네,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주신 거죠? 그러면은 진짜 주고 갈등이 싶어. 갈등이네. 사실 다 주고 싶은데 네. 내 정말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걸로 밥 사세요. 오, 10,000원만 받으시고 저를 이렇게 9만 원을 다 주셨어. 다 드리고 싶었는데 또 막상 다 주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갔는데 근데 좀 편안하고 든든한데 이 애가? 아, 네. 그래요. 10,000원의 행복인가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사실 최실아 씨하고는 제가 파트너로서 작품을 했던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고 네. 제가 또 팬이기 때문에 다 드릴까 하다가 왠지 좀 다 드리기에는 섭섭해서 제가 하나 갖고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많이 주셨어요, 아, 저한테. 그렇게 네, 그래서 많이 받아서도 행복했는데 아까 10,000원만 갖고 계시길래 그 모습도 되게 행복해 보이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게임인지 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게임인지 아세요, 다들? 두 분이 하신 게임이 네. 독재자 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전혀 뵌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 처음 뵀는데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앞으로 만나실 계획은? 없지요. 한 명이 10만 원을 받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는데. 호감도가 특이하네요. 높으면. 다 돈을 세 번해요. 돈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에게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나 주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받는 사람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주어지는 금액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독재자 게임이군요. 근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반반씩 가져볼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네. 받았으니까 네.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여기 오느라고 아이고, 했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네. 그 돈을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나누냐고요? 비율적인 것보다 그냥 똑같이 나눠서 가지면 잘 왔다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반반에도 아무 이거 없습니다. 저요? 너무 좋죠. 돈 받아서 싫은 사람 있나요? 근데 나는 얼마나 받았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저 들긴 했어요. 과연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를 주실까. 근데 또 반면에 10만 원은 어머니 돈이었으니까 안 줘도 뭐 상관은 없겠다. 아니, 다 갖기는 좀 미안하죠. 다 가지셔도 된다고 하는데. 네. 3장 드리죠. 3만 원. 좀 네. 아니, 감사합니다. 와우.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옆 사람한테 좀 그렇잖아요.
나 혼자 몰래 받으면 그냥 내가 다 가지면서 이제 또 그 다음 생각하겠지만 둘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 네, 뭐 안 주셔도 된다고 하니까 안 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주셔도 한 1만 원, 만 원, 2만 원 정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실 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이만큼이나 주신 거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의로 주신 거다 보니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반과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약간 공평하게 나눠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나눠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먼저 10만 원이 왔다고 하면 저도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고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분도 반반씩 하시길래 공통분모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 금액이 10,000원이 아니라 1,000,000원 단위면 어떻게 변할까? 너무 액수가. 그것도 또 제작비에 달라질 수 곤란함이 있겠네.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게임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게 1986년에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게임입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데 누구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었던 분이시고요. 네. 되게 유명하신 경제학자. 이분이 원래 기존까지는 특정한 조건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이기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뒤엎은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정보도 씨가 저하고 나눈 1대9는 나오진 않고 뭐 5대5, 7대3인데 조금 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몇 팀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실제로는 이런 실험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데니얼 카네만 교수가 1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험을 해봤거든요. 20달러를 준 다음에 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 가져라 네. 했더니 그중에 70%가 7.5 대 2.5의 비율로 나눠 가졌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영상에도 나왔지만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줬다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게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마존에 있는 원시 부족부터 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경제학자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결과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와, 그럼 세계적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라면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기부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 인간은 정말 합리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이득이 최대가 될 수 있을 때는 늘 최대가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손해는 가장 최소화하게 막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경제학이 진화 발달해왔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행동 경제학의 여러 실험들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면들이 속속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이런 걸 타고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인간은 나누고자 하는 기질을 많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행 다니면서 저 스스로도 야, 내가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게 바로 팀 문화입니다. 어디 이억만리 나라에 여행을 가서 다시는 여기 안 올 것 같은 레스토랑에도 제가 아주 흔쾌하게 기분 좋게 팁을 놓고 가는 것은 제가 뭔가 내가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저도 보답을 하겠다라는 저도 그런 뿌듯한 마음이 할 때도 있거든요. 고마움에. 그 얘기는 저도 뭔가 남에게 그냥 스스럼 없이 나누는 기질이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한 거죠. 저는 팁을 전혀 안 하는데 그럼 저는 그래도 하시죠. 할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공부를 서양 쪽에서 하신 적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한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여행 가서 팁을 주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여기 다시 올 것 같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그 식당에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평판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이런 게 만약에 마음속에 아니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정통적인 이게 없다면은 좀 어려운 일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이나 이런 근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별 실험을 다 하는데 2016년에 영국 런던 대학에서 진행했던 실험인데요. 필리핀 밀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전히 수렵 채취 생활을 하고 있는 원시 부족 324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 친족들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음식을 나눠줄까?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이 부족이 거기서 오래 생존해 왔을수록 네. 그다음에 부족원들 간의 접촉이 훨씬 많았을수록 더 많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네.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당연히 본능에 네. 마치 프린팅 되어 있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많은 거 보니까 사람들의 이타심에 대한 어떤 본능, 이거를 좀 알아보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타심 본능 진짜 많이 저희 뇌과학에서 연구되는 주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2017년에 이탈리아 국제과학연구대학원과 또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 등 공동 연구팀 등이 20대 성인 80명을 화재 건물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진짜 불난 곳에 한번 아니 저 안에 사람을 투입을 시켰다고요? 정말인가요? 저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상현실 세팅이었어요. 아. 이 실험의 목적이 따로 네. 있었는데요. 어떤 걸까요? 내가 탈출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얼만큼 구조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남을 얼만큼 구해서 가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본 그런 실험 결과였어요. 재밌는 포인트는 일단 실험 참가자 중에 68% 거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해서 기꺼이 도우려고. 그 부분이 되게 좀 연구 결과지만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MRI 연구를 통해서 밝혔던 게 뭐였냐면 우리 뇌 전두엽 부분 뒤쪽에 작은 섬처럼 생긴 뇌섬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들을 많이 구해서 온 사람들의 그 부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게 저희 신경과학계 쪽에서는 뇌섬엽이라는 곳이 원래도 동정, 연민과 관련돼서 프로세싱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부피가 좀 커져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닌가. 그럼 선천적이라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저도 궁금해요. 네.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기저가 있기 때문에 유전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이타심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면은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순간 이 다들 기부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스펙트럼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타심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기심이 강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극단으로 갔을 때 사실 저희가 칭하는 명이 뭐냐면 사이코패스 MRI를 찍어봤더니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가 구조물이 25% 정도나 줄어들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럼 이 역시도 선천적인 거네요?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전적으로 막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대물림되는 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뇌과학자 중에 제임스 펠런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 뇌를 한번 조사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자신의 뇌를. 신경과학자이기 때문에 자기 뇌를 찍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봤던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랑 본인의 뇌 구조가 되게 비슷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좀 의심스러워진 거죠. 그 자기네 가게도.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연쇄살인마도 있었던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네. 아이고야. 근데 그러면 이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은 어땠냐면 실제로 그런 기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에 안 갑니다. 왜 그러죠? 재미없다고. 재미없다고. 이게 대표적인 냉담이건 혹은 무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기질이 약간 있었던 건데 타고난 그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발현이 안 된 겁니다. 네. 교육을 통해서. 네, 환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교육, 네. 아니면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네. 본인의 위치, 지위 네.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환경과 어떤 교육 속에서 자라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잡지로 데뷔를 하면서 부모님께서 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쭉 자라오면서 너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었거든요. 사실 막상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그때 제가 98년도에 왕과비 촬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최동철 기자님 계셨어요. 스포츠 기자님. 저하고 임동진 선생님하고 최종원 선생님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봉사하러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제가 느끼면 이게 바로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흔쾌히 선뜻 하겠습니다 했고 그때 나가서 이제 가도에서 뭐 모금도 하고 봉사활동하면서 처음 느껴본 그런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마침도 하고 쭉 이렇게 이어져서 올해가 26년째예요. 와, 저는 좀 빚을 갚는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 그 외국에서 원조를 해준 생크림하고 빵 이거를 학교에서 생크림 끓이고 빵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걸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문득 이제 제가 좀 커서 여유가 생기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컸는데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저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빚을 갚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죠. 와. 제 어머님이 항상 꼭 꽃동네 가서 파마를 해주면서 봉사를 꼭 하겠다.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혔어요. 돈이란 걸 좀 보니까 누군가를 좀 도와준다는 그 엄마의 그런 어떤 그 느낌? 그죠? 그냥 이렇게 뭐랄까, 누구를 좀 도와줘야겠다는 느낌? 그래서 저도 이걸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고. 저한테 도움받았던 친구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든 사람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어른을 컸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때 우연한 기회로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됐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선뜻 장학금을 내어주시는 재단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큰 사람이 된다면 저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저의 모습을 보고 같이 기부에 동참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차 기부가 많은 사회가 된다면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학금 받은 걸로 해외여행 갔었는데 기부를 이거 뭐예요? 가지고 아기를 결혼하고 8년 만에 가지게 됐는데 이제 시험관을 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둘이 같이 키워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 혼자 키우시는 분들은 어떨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온이 생일날 이제 돌잔치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도 선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고 그 협약서로 가니까 갑자기 생일 파티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고 사실 리온이도 너무 좋아하고 기부는 선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나한테는 너무 큰 보람이니까. 너무 훈훈하고 귀엽네요.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네요. 네. 영상을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저는 나와야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부하시는 겁니다. 저도 기부나 나눔 관련된 행사들 참여하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집에 갈 때 벌써 행복을 하나를 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해지거든요. 이런 게 다 어떤 그 생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혹시 옥시토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네.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그 호르몬이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엄마다 보니까. 맞아요. 옥시토신이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러브 호르몬. 네. 이 호르몬의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옥시토신이 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행복 호르몬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것 때문에 붙은 별명은 용기 호르몬. 용기. 용기 호르몬. 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도와줄 때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 보고 있을 때도 나옵니다. 저희 방금 전에. 그러니까. 네. 이거 그렇죠. 행복감이 맞아요. 뭘까 궁금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지금 다 옥시토신이 나오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옥시토신이 많으면 기부를 많이 할까? 네.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옥시토신을 많이 투여를 하고 한쪽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해봤더니 옥시토신을 투여한 쪽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나눕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당장 투여하시길 궁금해서. 아니,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 화면 많이 보시면 그렇죠. 저 하나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복사해서 주시면. 그래서 이제 옥시토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엔돌핀. 네. 드디어 아는 거 너무 나왔다. 잘 알죠. 네, 엔돌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호르몬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최실아 씨한테 10만 원을 그냥 줬습니다. 네. 그 돈을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근데 10만 원을 받았을 때 그걸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쓸 때 하고 네. 그 10만 원을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하고 네. 언제가 더 행복해질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아까 저는 사실 경험을 했지만 조금이라도 나눴을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제가 경험자잖아요. 그러네요. 10만 원 받아서 9만 네. 원 드렸을 때 왠지 굉장히 뿌듯하고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네. 내가 이 사회에 좀 필요한 사람 내지는 멋진 사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지금 김재원 교수님은 절대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저걸로 제가 만난 거 먹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도 싶은데. 행복하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보통은 이 질문을 했을 때 네. 김재원 교수님처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실제로 하고 나면 네. 누군가를 위해서 썼을 때가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를 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기부를 했을 때 제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갖고 있는 제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기부를 하려고 들까요? 내가 무엇을 사던 어떤 지출을 하던 간에 그것으로 내 금전적인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평가하는 게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행복감을 느꼈어. 그럼 편익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본인에게도 커다란 어떤 편익을 늘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행복을 사는 건가요? 그럼? 자꾸 이상한 말을 하시는데. 이게 특성을 이루는 나누는 거야. 합리적 욕망을 산다라는 느낌. 나누는 행위 자체가 저는 교수님 말씀에 또 어느 정도 살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 뇌과학의 메커니즘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일명 거울 뉴런이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남이 행동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활성화가 되는 신경세포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마치 그 거울 뉴런이 내가 아픈 것 마냥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생판 모르는 남이지만 베풀고 싶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런 모방세포가 확실히 이 기부와 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방송에서 보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봤을 때 전화를 하고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게 나의 일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기부는 단순히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과학적인 이유들이 좀 숨어 있었네요. 나와 남. 네. 지금 저 통 안이 분리돼 있겠죠? 남은 게 먼저 넣어. 또 거기다가.
용돈 받은 게 좀 있었나요? 고민하다가 또 남에게. 네, 그러게요. 와. 이현이 한 달 용돈 받아요? 네, 한 주에 5,000원. 다 넣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 이 기부가 됐으면 좋다는 생각을. 왜 그렇게 했어요? 돈이 없는 나라한테 주고 싶었어. 남에게 5,000원을 다 넣고 나왔을 때 기분 어땠어요? 행복했어. 행복했어요. 우리 친구는 어떤 선택을 했어요, 시원이? 남에게 5,000원 다. 저금하고 나올 때 응. 기분이 어땠어요? 뭔가 아까운 거. 지금 다시 빼줄까요, 그러면? 얼마를 빼줄까요? 2,000원. 2,000원은 그러면 시원이한테 저금하고 3,000원은 남에게 저금하고? 네. 아, 솔직한 친구 나왔네. 정말 이제야 시원하시. 나에게다가 1,000원을 5개를 다 넣고. 남한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남의 집에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럼 다 하고 돌아서 나올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았지. 그래, 행복하면 됐다. 너무 귀엽네. 오, 이 친구도. 망설이다가. 망설이다가. 아이고. 야. 기특하네요. 네. 3대2. 오. 오, 이 친구 넣는 순서가 되게 재밌네. 그래요? 네. 저에겐 3,000원 저금하고 남에게 2,000원 저금했어. 왜 그렇게 저금할 생각을 했어요? 남한테도 필요가 있을까 봐. 다른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뭐 다른 사람 돕고 싶어요. 4,000원 그냥 양보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넣었어요. 저는 3,000원은 저한테 넣고 2,000원은 남에게 넣었어요. 제가 번 돈인데 저에게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5,000원 다 해도 되잖아, 나한테. 근데 조금씩은 남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부자 같은 사람 말고. 구멍이 2개인 저금통을 생활하면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게요. 우리 손녀한테 네. 저거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손녀. 네. 이 저금통으로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법인데 네. 이미 유대인들은 생후 8개월부터 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기부라는 단어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냥 체다카. 그냥 그건 이제 해야 할 행위. 당연하다. 네. 당연히 해야 할 행위. 근데 저는 이 체다카를 갖고 한 실험 결과가 좀 더 놀라운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뽑기라도 정말 한 판 더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남을 위해서 더 아까 뭐 4대1로도 하기도 아이도 있고 5개를 다 넣은 아이도 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걸지 그게 되게 또 궁금해요. 저는 아까 영상을 보면서 네. 너무 선한 것 같아요. 네. 예.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에서는 확실히 그냥 본성으로 선한 마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왜 크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까요? 라는 생각이 아까 좀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지구에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기부하고 누군가랑 나누는 게 만약에 생존에 더 유리했다면 그런 조상들이 더 오래 살아남았을 거고요. 반대로 그냥 내가 다 가지는 게 훨씬 유리했다면
그런 조상들이 더 오래 살아남았을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럼 힘센 사람이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실 호모사피엔스는 연약한 존재예요. 맹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렇죠. 네.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맹수를 어떻게 잡았냐면 모여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누군가는 망을 봐야 되고요. 누군가는 덫을 놓고 누군가는 은신처를 만들고 누군가는 고기를 해체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도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리더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리더를 하면서 내가 다 가져갈 거야 했으면 그 무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을까. 못 갔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는 게 약육강식이 생존의 법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협동이 생존의 법칙이네요. 그렇습니다. 협력과 협동. 네네. 인류는 아예 태생 자체가 협동하고 협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서로 도와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물려받은 건 50여 년 동안 운영하신 가게만이 아니에요. 기부와 나눔 유전자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어머니의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홀로 3남매를 키우시면서도 평생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사셨거든요. 서로 돕는다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저 역시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나누며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나눔 DNA가 되물림되었으니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요? IMF 때 부도가 나서 빚만 수십억에 먹고 살기가 막막했는데 중고차를 그냥 준 지인도 있었고 쌀, 고구마 같은 걸 문 앞에 놓고 가는 분들도 있었죠.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아내도 흔쾌히 동참해줘서 고맙고 좋았죠. 당장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죠. 무엇보다 기부할 때는 부모님도 저도 행복하거든요. 아마 같은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저는 사실 오늘 기부의 과학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진짜 기부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게 저절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서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만족감을 높이는 그냥 나를 위한 행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또 행동인 것 같아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때 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인 거대한 합의와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는 것 같은 게 너무 사례가 많아서 저기 시베리아 벌판의 극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룰이 뭐냐면 추위에 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그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뭐 알든 모르든. 그렇죠. 그러니 기부는 결국 내 만족과 또 나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보험의 기능 이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기부 DNA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면 언젠가 그 보답이 나한테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호혜적 이타주의라고 하고 그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았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이제 친족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무리가 생존할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도와주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겁니다. 결국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네요. 심지어는 유전자와도 연관이 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유전자요? 네. 저기 최근에
보면서 정말 재밌다고 생각한 연구인데 네. 바소프레신 수용체 유전자가 있거든요. 바소프레신 수용체 정말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바소프레신 네. 수용체 유전자. 뭐 사실 그 하나의 그 물질이 한 기능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계속 밝혀나가는 중인데 원래 이게 이제 바람둥이 유전자라고 알려져 네? 있어요. 너무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 너무 이해를 잘 하시네요. 예? 이 수용체 유전자를 봤더니 변이를 통해서 이게 길어지면 네. 한 사람에게만 훨씬 더 다정하게 대하고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네. 반면에 짧아지면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나와. 기부는 긴 사람이 잘합니까? 짧은 사람이 잘합니까?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길게 변이를 한 쪽이 아까 하셨던 그런 게임에서 더 많이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결과가 반대로 나왔을까 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못하면 조장하는 방법이 있어서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나누는 행위를 터득해 왔다. 기부가 생존 본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대 사회의 기부는 좀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마음만 좋아서 하는 것보다 뭔가 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 공제나 혜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부의 근간이 되는 그 공감 능력, 연민 능력들이 생물학적으로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도 기부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 방편으로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현대사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IMF 외환위기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오히려 다 같이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기부 금액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지금 어렵지만 내 주변에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함께 도와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라는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고 또 다시 내가 저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동체적인 정신이 기부와 같이 결부돼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기부가 0이 돼요. 0. 아무도 기부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멸망을 할까요? 멸종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지구상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이기적인 사람만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무언가를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인 신뢰나 계약관계 이런 거는 다 깨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과연 우리 사회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 최종적으로는 결국 멸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좀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저는 극단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멸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그렇다고 멸망까지 가겠습니까? 예, 멸망은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사회 문제들이 불거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기부가 제로가 됐다라고 하면 이 사회에서 나만 고립되고 나만 불행하고 왜 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저항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단기간에 커졌던 국가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묻지마 범죄. 왜 나만 이런데 다 같이 불행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범죄도 극단적인 범죄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다면 사회가 그만큼 좀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기부가 0이라면 저는 멸망한다고 봐요. 그래서 기부는 제가 봤을 때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스스로 가진 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 주변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이랬을 때 이 사회가 좀 지속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분이 숨 쉬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숨 쉬었을 뿐인데 아이를 일찍 가지게 됐어요. 22살에 아무것도 모를 시절부터 생겨버려가지고 그때 이제
배운 것도 없고 희망도 많이 없는 상태였고 그때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후원금도 좀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빚을 지는 것 같고 나중에 다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후련하고 이제 뭔가 제 자신이 이제는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은. 저는 실제로 기부를 한 금액보다 더 많은 걸 받고 있는 거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시면 어떤 기쁨이 있는지 다들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길거리 노동상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제 추호탕을 하게 됐는데 내가 힘들 때 이 동네 부민들이 어묵이라도 하나 팔아줬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받았던 그런 것들을 제가 되돌려주고 싶죠.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30년, 40년 하겠죠. 땅끝 마을이 바닷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24시간 밤낮 없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방치되는 아동들이 많았어요. 그곳에 건물이 갑자기 매각되면서 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소식을 들으시고 선뜻 기부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더욱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우리처럼 보금자리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십시일반이라고 하죠. 저는 나눔에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럿이 마음을 나눠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인간의 DNA 속에 이타심이라는 게 흐른다면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 함께 같이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경제적으로도 모든 공동체의 이점도 되면서 이게 선순환을 그렸던 모습을 몽골 고비 사막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요? 예. 거기 원주민들이 하는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 고비 사막의 그 유목민들은 말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료로 쓰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지 위에 이렇게만 놓여져 있으면 여기만 건조해지고 밑에는 이제 축축하니까 연료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발로 이걸 쓱 뒤집어 놔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이거 지금 뒤집어 놓으면 너희들 캠프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서 이거가 연료가 돼도 네가 못 쓰는데 이걸 왜 뒤집어 놓냐. 이게 내가 지금 못 쓰지만 누군가가 와서 이걸 연료를 쓸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캠프로 갔던 거기에 가보면 또 누군가가 그걸 뒤집어놔서 연료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도 그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선행이지만 그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온다는 걸 다 알더라고요. 제가 2020년에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몸담고 있던 연구기관이 한국말로는 이제 어린이 마음 연구센터 정도 돼요. 뉴욕 한복판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분들이 도네이션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해주시는 건 아니고 전담 주치의 같이 이렇게 정신과 서비스를 조금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좀 했었어요. 기부하시는 분들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연구 단체가 그 돈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신과 서비스들을 하면서 거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해요. 그때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자로서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일종의 그 센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다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정말 공익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해서 계속 선순환을 이뤄요. 오히려 그 데이터들이 또 모이면
훨씬 좋은 자료가 돼서 또 이 데이터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제가 학교 밖 아이들하고 팬데믹 전까지 야구를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몸으로 놀아주고 하면은 잘 동화돼서 다시 제자리 잡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중에 또 많은 아이들이 그 경험이 좋아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그 실버센터, 실버복지센터 이런 데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아, 이게 어떤 굉장히 좋은 순환 구조로 되면은 이런 좋은 효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죠. 기쁜 일은 나눔을 통해서 2배로 늘어나고 또 힘든 일을 함께 주고받음으로써 반으로 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나눔이 인생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건 확실한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기부에 관한 더 신랄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2부에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그럼 쾌락을 쫓아서 아니 좋은 쾌락인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쾌락적이었던 거는 잘 몰랐습니다. 정말 기부 때문에 돈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정말 카메라의 힘입니까? 중독의 힘으로 정말 봐야 돼요.